계속 움직이는 위치다 보니까 흉살들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위치에서 흉살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정말 지름길 찾지 말고 정도에 맞게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선생님, 앞턱 재수술 상담 오시는 분들 보면 네, 확실히 좋아지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기대하고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 보실 때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은 안타까운 마음이 가장 크죠. 환자분들이 원하는 모양이 정말 100%로 다 나오지는 않을 테니까. 왜냐하면 근육에 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복합적으로 생길 때에만 턱 끝의 모양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턱끝 거상이 마법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고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아무래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 가장 크죠. 예를 들면 턱을 이렇게 해달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렇게 해달라는 분들도 계시고, 최대한 짧게 이렇게 해달라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턱끝 거상이라는 건 턱의 기능이 떨어져서 원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원래 자리로 되돌려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화량을 많이 이제 바라고 기대하고 오시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훨씬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죠. 근데 이제 그렇게 좀 고민하시고 상담 오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이게 턱 밑에 만져지는 게 지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뭐 그런 것들 얘기하시는데 어떠세요, 원장님 보셨을 때는? 만져보니까 몽글몽글해요. 그래서 지방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시고, 이거 그냥 살 늘어진 거니까 그냥 째고 꼬매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래서 실제로 수술할 때 이제 열어보면 너무 엉망이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정말 많죠. 정말 지방이었으면 저도 되게 좋겠죠. 왜냐면 그냥 지방 걷어내고 뭐 이렇게 근육 위치 잘 조정해서 이제 해주면 되니까. 근데 근육들이 오랫동안 자기 위치가 아닌 곳에서 본인들이 이제 고생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패티 체인지라고 해서 지방도 아니고 흉살도 아니고 원래 근육의 형태도 아닌 이상한 형태로 바뀌어져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근육들을 어떻게든 멀쩡한 기능을 가진 근육들을 모으고 모아서 원래 자리로 이제 옮겨주고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면 열 때마다 좀 답답하죠. 이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에 뭐 이제 근육이 원래 위치가 아니다 보니까 뭐 근육도 지방도 아닌 뭐 애매한 것들 막 뭉쳐 있다 말씀하셨고, 네. 그냥 지방 흡입하듯이 싹 걷어내면 안 되나요? 보통 그렇게 하시고 오셔가지고 다시 오시죠. 그래서 정말 안타깝죠. 환자분들께 말씀드릴 때 우리가 턱 끝은 24시간 평생 끊임없이 움직인다라고 설명드리거든요. 말할 때, 먹을 때, 마실 때, 표정 지을 때. 그런데 우리가 그때 피부를 따로 움직여야지 혹은 지방을 움직여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 근육들이 움직여서 모양을 만들고 이제 움직임을 만들어 주는 건데, 이걸 바깥쪽에 있는 뭐 지방이나 다른 조직들을 제거해서 고정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양이 아니다 보니까 평생 움직여야 되는 조직을 뭔가 걷어낸다, 뭔가 흡입한다 라고 해서 모양을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께서 뭔가 뭐 지방 흡입을 하거나 이물질 제거를 하시거나 하고 나서 뭐 턱끝 거상을 또 어떻게 하시고 나서 이렇게 오신단 말이죠. 근데 계속 움직이는 위치다 보니까 흉살들도 생길 때 저희들이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위치에서 흉살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움직임 자체도 예측이 불가능한 곳에서 움직임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말 재수술도 힘들어지고 우리가 뭔가 수술을 할 때 플랜을 세우기도 되게 힘들어지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지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해 있을 텐데 네.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 수술은 말 그대로 쇼컷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빠르게 뭐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처음에 시작은 무조건 정통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안을 열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근육의 위치, 뼈의 위치를 확인하고 근육이 얼마만큼 남아있는지, 그리고 이 근육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정상적인 모양에 가장 가깝게 복원시켜야죠. 그 복원시킬 때 어떤 사람은 근육이 정말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스플릿해서 이제 근육의 형태를 다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근육 자체가 패티 체인지 때문에 너무 비대해져 있어서 이 비대해진 부분을 또 계속 스플릿을 해서 또 얇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 결론은 가장 원래 형태에 가깝게 복원하는 것이고, 이건 모든 환자분들의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수술할 때마다 모두 다 다르게 수술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제 봉합을 할 때도 오른쪽, 왼쪽, 위아래 모든 사람, 모든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봉합도 해야 되고,
정말 1mm, 0.5mm 이런 차이 때문에 턱이 좀 더 틀어지거나 좀 더 길어 보이거나 좀 더 짧아 보이거나 하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플랜을 정말 제대로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지름길 찾지 말고 정도에 맞게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턱 끝에 문제가 있어서 고민이 있어서 찾아오신 분들 빨리 좋아지고 싶으실 텐데 한 번에 그런 분들에게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얼굴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코 아래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얼굴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코 아래쪽에서 턱끝 포함되겠죠. 그래서 하안부 쪽이 내 얼굴형의 80-9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저는 이제 항상 그렇게 설명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매직은 없죠. 그러니까 환자분들께도 항상 설명드리는데 수술은 매직이 아니고 해결해야 되는 것들, 정리해야 되는 것들, 포기해야 되는 것들, 꼭 얻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항상 설명드려서 뭔가를 너무 급하게 그리고 많이 그리고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마셔라. 특히나 턱끝 같은 경우는 평생 움직여야 되는 근육이기 때문에 이 근육을 너무 모양만 가지고 생각하신다든지 혹은 너무 지나치게 빠르고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려고 할 때는 이게 재수술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으니까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십사, 이렇게 설명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잘 유념하고 계시면 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